의뢰인분 집요하셨어요. 아,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한 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상소심까지 갔습니다.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제일 중요한 범죄인 음주운전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나왔던 사건인데 그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이제 벌금 100만 원으로 맞아요. 네. 마무리가 됐던. 교통사고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 당신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교통사고 형사 전문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정말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그동안 처리해 왔는데요. 음주운전에서 이제 무죄는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희귀하게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운전자는 전날 10시에 술을 마시고 이제 잠이 들었다가 운전대를 잡고 새벽 3시경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차를 추돌을 했어요. 앞차를 추돌을 했는데 이제 앞차를 추월해가지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운전자의 의도는 나중에 이제 본인 말을 들어보면 도망가려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자체가 너무 위험하니까 또 새벽이기도 하고 어두우니까 추돌한 차에게 이제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휴게소에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갔고요.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뒷차를 기다리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약 한 3시간 정도 후에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후에 이제 경찰이 휴게소로 왔고요. 자고 있는 운전자를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거죠. 정지 수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를 내고 나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다고 해서 사고 미조치까지,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 3시간 정도 휴게소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점이 그 운전을 했을 시점이랑 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0.062가 나왔다라는 건 그래서 경찰은 운전을 했을 때는 하강기가 지난 후에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위드마커 공식을 적용하면 0.08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를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공소장을 쓴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 자체가 크게 높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다 보니까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했고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는 저희를 찾아왔고요. 자기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느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정식 재판을 이제 원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약식 명령은 벌금 이하의 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이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그럼 300만 원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느냐?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2017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약식 명령에서 나온 벌금보다 그러니까 더 비싼 벌금, 더 높은 벌금이 정식 재판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처럼 이제 더 강한 종류의 형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그 같은 종류의 형에서는,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500만 원, 700만 원 선고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의뢰인한테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받으셨던 벌금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감안하고 하시겠느냐 했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7년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에 그 개정 그 법규의 그 명칭을 보면 원래는 그 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돼 있었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 약식 명령으로 선고된 형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개정을 하면서 형의 종류를 더 중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종류만 바꾸지 않는다면 어차피 약식 명령이라는 건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재판 없이 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다퉜어요. 다퉜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거 괘씸한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형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원래 형의 경중을 따질 때 징역형, 금고형, 그 다음에 벌금형, 구류, 과료 이렇거든요. 그럼 벌금형 이하의 형으로 선고를 했고 그러면 정식 재판을 했을 때는 형의 종류를 그 위에인 금고나 징역형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같은 형의 종류 내에서는 더 강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형이 법규가 개정이 된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음주운전이나 뭐 초범인 경우, 그리고 초범 재범인 경우 또 뭐 교통사고 사건 이런 경우는 약식 기소를 해서 그게 그냥 판사의 결재를 받아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에서 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데 죄가 뭐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냥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판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유죄가 맞는데 이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네, 반성하지 않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던 형보다 더 센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정식재판 청구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요. 정식재판을 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말한 내용이 맞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그 시간대 0.08이 넘는 것이 맞고 벌금 300만 원 충분히 처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다행히 이제 벌금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그대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분 집요하셨어요.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한 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도 자, 한번 해봅시다. 법리가 있었거든요. 그 주장하는 법리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미국에서 가끔 뭐 기사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 피고인이 주한미군 외국인이었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외국인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고지가 됐는지, 그렇게 돼야지만 적법하게 그 자백이나 진술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미란다 원칙이라는 건 이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 그다음에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고지 없이 진술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침 이 사건은 외국인이었고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할 때 그런 사전에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에 대한 권리나 이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 여자친구가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통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권리 고지 없이 진술을 받았고 그 진술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10시 정도부터 술을 마셨다라는 게 진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10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그러면 10시에 뭐 술을 마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술을 언제부터 마셨는지, 얼마의 양을 마셨는지, 이 사람의 체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운전을 하고 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 그 10시라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에 대한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필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판결에서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 유죄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적용을 해서 10시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을 배제해버렸어요, 증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라는 검찰의 주장, 검사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죠. 음주운전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된다. 이거 이제 명백하게 적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형사재판에서 이런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뒤집히는 케이스가 잘 많지는 않아요. 정말 드문데. 그리고 이제 법감정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10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뭐 계산하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다라는 원칙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 어떤 권익에 해를 끼치는 그런 수사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거든요. 맞는데 네. 사실 어떠십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뭐 이렇게 와닿았나요? 아 이거 법꾸라지 아니냐? 변호사님 사실은 변론을 해서 무죄를 만들긴 했지만 이거 뭐 음주운전자 하나 빼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영미법,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렇게 판례나 이렇게 변호사들의 어떤 그 액션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이런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륙법 나라들은 이런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보다 법을 명백하게 적용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뭐 대표적인 그 아주 유명한 오제이 심슨 네, 사건이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었고. 아무튼 이 사건도 주한미군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결국 음주운전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사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음주 수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죄가 나올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 측정을 한 시점, 이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때는 이런 가끔씩 이렇게 위드마커 공식으로 추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 추정되는 수치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사건에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음주운전 외에도 사고 미조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다치진 않았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는 교통에 방해가 돼야지 이제 그 인정이 되는데, 어떤 비산물, 그러니까 파편, 사고로 인한 파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제 이 도주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편도 없고 증거가 없는데 재판부에서 사고 미조치는 차량의 파손 정도로 볼 때 이거는 파편이 충분히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고 미조치는 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범죄인 음주운전이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나왔던 사건인데, 그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이제 벌금 100만 원으로 맞아요. 네. 마무리가 됐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인식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이런 정보를 악용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악용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